오늘은 파이썬에 대해서 두루두루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은 요새 교재도 너무 많고 유튜브 강의도 너무 많죠. 그래서 보려고 하면은 내용들이 한정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과연 파이썬을 처음 시작해도 괜찮을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완전히 그 파이썬에 대해서 뭐 진짜 직업으로 하시는 분만큼 알고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경력은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말씀드릴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까 항상 뭐 그런 건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가 요새 대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AI 하게 되면은 어떤 언어를 써서 내가 활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AI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그 AI를 활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을 건데 파이썬을 이용하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교재가 제가 지금 예전에 봤던 거를 기본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 교재 내용도 아마 그 몇 년 전 책에 상관없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생각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약간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면 다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서 보실 수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텀이 있으셨던 분들, 예전에 했다가 안 하셨던 분들, 뭐 지금 다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그쪽에 관련된 전공이 아니셨던 분들인데 해보려고 새롭게 시작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게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썬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기본적인 어떤 뭐 변수형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간단히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되어 있다 뿐이지 파이썬도 복잡한 내가 원하는 어떤 과정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 세밀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약간 직관적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커버를 하려면 열심히 아마 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어쨌든 파이썬을 이용해서 챗 GPT를 이용하는 책들이 서점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도 따라가기에 버거울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너무 옛날 거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챗 GPT의 API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들이 대부분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나와 있는데 프로그래밍 서적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챗 GPT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일단 챗 GPT 성격이 뭐냐면 챗 GPT는 어떤 랭귀지 모델을 기반을 하고 있는데 랭귀지 모델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인 거죠. 커다란 어떤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내가 그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어떤 것들이 적합한 단어가 될 것인가 생각해서 이 단어를 연속적으로 나열하게 되면은 우리가 적절한 문장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들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지능적인 어떤 그 내재적으로 프로그래밍한 된 지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확률에 기반한 단어 찾기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요새는 단 그것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챗 GPT를 활용하는 거는 꼭 파이썬이 아니어도 되는데 파이썬을 그 AI를 이용할 때 파이썬 쓰는 이유는 그 구조적으로나 아니면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성을 발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나 뭐 C++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변수를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파이썬이나 요새 나오는 언어들은 대부분 유연하게 뭐 알아서 타입을 찾아서 이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가는 생각은 나는 대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해줘도 지가 알아서 다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이제 그거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앱 같은 데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챗 GPT를 이제 사용해 보시려고 하면은
챗GPT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유료를 구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료 구독을 하셔가지고 API 사용량을 할당 받으시는 게 좋은데, API가 뭐냐면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챗GPT한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돌려줄 때 이거를 API를 이제 한 번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PI라는 거는 내가 그 챗GPT라는 컴퓨터가 있는 그 서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버한테 내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API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금이 차감이 됩니다. 모델을 사용하면 요금이 이제 크레딧으로 다 이제 보통 표현이 되죠. 크레딧이 좀 많이 빠지고, 크레딧을 많이 안 쓰면 쓸수록 크레딧을 점점 소모하는 식으로, 유료 구독을 하게 되면은 이런 API에 대한 크레딧을 매달 일정량을 할당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은 뭐 지금 여기 내용도 같은 거 내용 보면은 뭐 영어로 되면 좀 더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간결하게 질문하다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이거 다 옛날 얘기가 돼가고 있어요. 요새는 나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답을 줄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옛날 책들은 사실 지금 거의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제 책이 예전 책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해, 뭐 PDF로 만들어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인데, 그게 이 책을 구매한 게 아직 6개월도 채 안 된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벌써 그 책들이 벌써 가치가 떨어지고 있을 정도로 너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이쪽에 대해서는 프로그래밍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시는 게 좋을 거고, 그 와중에서도 교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코드 작성 도우미 이런 것도 이제 뭐 다 나와 있고, 번역 뭐 이런 거 외국어 선생님으로 만든다, 챗GPT를 통해서 어떤 건강 진단도 가능하다, 계획 플랜 작성하고, 말동무, 요새는 말동무 기능이 또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일 뒤에 나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걸로 적혀 있지만, 요새 오히려 지금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AI랑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대화를 해봤을 때, 이게 진짜 이 정도까지 되나? 근데 당연한 거죠. 지금 거대 모델은 거의 모든 책들을 다 섭렵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 베스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답변도 잘 꺼내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하겠어요. 나중에 되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챗GPT 이제 웹 서비스 이용하면 서비스로 그냥 접속하면 사실 느리긴 하지만 우리가 웬만큼 얻을 수 있는 답들을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챗GPT 사용이 외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고 해요. 이거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오픈 AI에서 직접 지사를 만든다고 하죠. 우리나라 그만큼 돈을 많이 써주니까 유료 구독자 수가 전 세계에서 뭐 2등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하니까 자기네 애들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한국어 검색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API는 가입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내용이 쭉쭉 나오죠. 요새 이런 것들은 그냥 뭐 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플레이그라운드보다는 우리가는 그 API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쓰고 이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뭐 VS 코드라든지 이런 에디터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도 좋지만, 구글 콜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구글 콜앱이 사용을 해보니까 요새 또 AI 서비스도 굉장히 좀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써보신 분들이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글이 사실 원래는 선두주자였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아류처럼 느껴졌다가, 그래도 역시 원조는 구글이긴 구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력을 발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구글 쪽으로 다시 갈아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글 콜앱이나 이런 걸 쓰는 게도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물론 이제 구글 콜앱의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제 서비스하는 것도 별도 비용이지만, 예를 들어서 콜앱과 연동되어 가지고 쓸 때 우리 드라이브 용량 확보가 뭐 2테라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면 꽤 괜찮습니다. 그걸 쓰면서 용량도 확보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아볼 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우리가 그라디오라고 있습니다. 그라디오. 요것도 있고 스트림릿이라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솔직히 나올 때마다 학습을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어려운데, 요새는 또 그만큼
샘플도 되게 잘 나와 있고 그냥 가져다 쓰면 될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라디오는 제가 써보니까 꽤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떤 학습해야 되는 양에 비해서 결과물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라디오가 나와 있는 책들 책 찾아보셔가지고 쓰시는 걸 권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인터넷에서 접속을 해서 내가 앱처럼 웹 앱처럼 쓸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시각적인 것도 중요한데 그냥 간단한 코드 몇 줄만 쓰면은 진짜 수려한 그래픽으로 이제 입출력이 가능한 어떤 단말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내 프로그램과 연동을 해가지고 간단한 웹페이지 정도 수준까지 만들어 주게 됩니다. 보통 한번 만들면 며칠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돈을 내면 더 유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그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좀 구성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대부분 이제 인풋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대부분 그냥 텍스트 아니면 이미지 이런 것들 아니면 보이스 관련된 것들 음성 출력, 비디오 출력, 텍스트 출력이 다잖아요. 그거를 그냥 내가 따로 꾸미지 않아도 알아서 해줍니다. 너무 편하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꾸밀 때 약간 좀 예쁘게 꾸미려면은 CSS 같은 것도 꾸며야 되고 아니면 물론 가져오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거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예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프로그램 한번 만드는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구나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AI랑 연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 때 파이썬을 추천을 드리고 파이썬하고 기본적으로 요새 연동되는 많은 것들 그라디오나 스트림릿 그 다음에 이제 AI 모델 가져올 때 허깅 페이스 활용법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크게 내가 어떤 지식이 뛰어나지 않아도 기본적인 걸 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나머지 또 자세한 것들은 그때그때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